오늘은 자극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교과서 146쪽에 해당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을 되게 많이 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조금 명시적으로 조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펴시고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볼 거예요. 하나는 뇌가 관여하는 반응, 그 다음에 하나는 뇌와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두 가지를 보면서 그 과정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 처음에요.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친구랑 얘기하고 하품을 하고 딸꾹질을 하고 공 잡고 청소하고 사탕 먹고 책 읽고 재채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죠. 이 반응을 우리가 한번 둘로 나눠보자는 거죠. 하나는 의식적인 반응, 하나는 미처 의식하지 않은 무의식적인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분류를 해보실까요? 해보세요. 네, 의식적인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친구랑 얘기하는 거 굉장히 고도의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그죠? 공 잡는 거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방향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청소하는 거 어렵죠. 그죠? 사탕 먹으면서 입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굴리는지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굴리고 있죠. 깨먹을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그죠? 반대로 재채기라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재채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재채기라고 하나요? 기침하고 재채기는 좀 다르죠. 재채기다. 보통 이제 뭐 고춧가루가 잔뜩 든 국물을 마셔서 또는 어떤 음식을 잘못 삼켜서 아니면 코끝에 먼지가 들어가서 이럴 때 순간적으로 뱉어내기 위해서 한 번 또는 두 번 하는 게 재채기들이죠. 이런 것들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반응들, 딸꾹질, 하품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반응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질하고 밥 먹고 걸어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때 이제 의식하기 전에 일어나는 반응이 또 있습니다. 양치질 하다가 깊이 찌르면, 하죠? 그 구토 반사.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 다음에 침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무의식. 제가 침이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공이 날아올 때 내가 보호를 하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눈을 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날카로운 물건이나 뜨거운 물건, 이런 것들을 만질 때 이제 회피 반사가 일어나죠. 그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나눌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뇌가 관여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대뇌가 종추가 돼서 일어나는 반응,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공을 차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극. 여기서의 자극은 빛자극이죠. 공을 맞고 광원에서부터 공을 맞고 나온 빛. 그렇죠?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은 눈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은 시각신경일 거고요. 여기서 예시입니다. 중추신경, 대뇌를 통과해서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찰지를 결정을 한 후에 운동신경을 통해 반응기관, 여기서는 다리 근육이겠네요. 이걸 통해서 내가 공을 뻥 차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죠. 그죠? 이게 중추신경계, 요 감각신경, 운동신경계는 말초신경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 차는 것은 대뇌에서 판단한 고도의 의식적인 반응이고요. 이런 반응들은 좀 특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중추에서 반응을 통합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한다거나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시간, 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겠죠. 그죠? 자, 이 실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이 실험을 각자 와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은 대충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의식적인 반응을 할 때 자극의 종류, 여기서는 이제 빛 자극, 시각적 자극, 그 다음에 청각 자극 이것을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반응 시간이 어떻게 나타나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안 들으셨다면 집에서 한번 엄마,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한 모둠을 구성하고요. 한 사람은 실험자, 한 사람은 보조자입니다. 실험자는 팔을 뻗고 엄지손가락을 과 집게손가락 2cm 정도 벌린 다음에 자를 잡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이 지금 자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요. 자의 눈금 0 부근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조자는 예고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자를 떨어뜨릴 거고, 이 사람은 자가 떨어지는 걸 본 그 상태에서 그걸 인식해서 자를 잡을 거예요. 아마도 자가 바로 잡지는 못할 거고요. 어느 정도 중간쯤에서 잡겠죠. 그 거리, 내가 자를 잡을 때까지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5번 반복해서 평균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실험을 2번 할 건데요. 이번에는 안대를 쓰고요. 그러니까 빛을 차단한 거죠. 그런 다음에 땅소리를 말함과 동시에 자를 떨어뜨리면 그때 측정을 해볼 겁니다. 이것도 역시 5번 반복해서 평균값을 구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결과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학교에 온 친구들은 이걸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제 예시 답안인데 평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한 20cm쯤 거리가 되면 잡았어요. 소리를 들을 때는 이제 조금 느리네요. 3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잡았습니다. 이때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반응 시간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반응을 정리를 하면요. 시각에 의한 반응은 일단 자를 떨어지는 걸 보았고, 눈에서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 그리고 척수, 여기서 왜 척수가 왜 나올까요? 대뇌가 이제 반응의 중추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을 건데, 그 뇌에서부터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근육은 손의 근육이니까 뇌에서 그 경로에 척수, 반응의 통로로서 척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운동신경을 통해 자를 잡는 거고요. 청각에 의한 반응은 땅, 하는 소리를 듣고 귀가 청각신경을 통해 대뇌, 이것이 반응의 중추입니다. 그런 다음에 반응 통로로서 대뇌에서 팔까지 올라오려면 척수를 통과하니까요. 척수를 통과해서 운동신경과 손의 근육, 그래서 자를 잡는 거죠. 이때 어쨌든 자극을 받아들여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자를 잡기까지 자가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니 이 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 보았을 때 시각에 의한 반응보다는 청각에 의한 반응이 좀 더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른 말로는 시각이 좀 더 청각보다는 반응이 좀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글은 사실 이런 걸 잘 쓰면 사실 보고서 잘 쓰는 팁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가 반응하는데 걸린 시간 측정한 게 아니라 떨어진 거리를 측정했으니까요. 그 거리 측정한 것이 왜 측정했느냐, 시간을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경로의 차이겠죠. 그죠? 반응 경로가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길어서, 그래서 반응에 걸린 시간이 좀 더 길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겠지만요. 아까 그 무의식적인 반응,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반사란 말을 안 쓰고 왜 거기다 무조건 쓰나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심리학을 하시거나 하시면 이제 조건 반사라는 게 있거든요. 반사는 반사인데 조건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용어들을 좀 친숙하게 보세요. 어쨌든 이것은 대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가 중추신경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중추신경으로서는 뇌의 한 일부분인 중간뇌 연수, 얘들이 이제 반응의 중추 또는 뇌에서 내려온 척수, 얘들이 중추신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릎 반사인데요. 무릎 반사는 자극을 주었을 때, 망치로 때렸을 때, 감각기관 피부겠죠?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 무릎 반사의 경우는 척수거든요. 척수를 통해 운동신경을 통해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뜨거운 걸 만졌을 때 회피 반사인데요. 만지는 것은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마찬가지죠. 반응이 나타나면, 자극이 일어나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중추로서 척수를 쓰는 것이죠. 척수를 통해서 손을 떼라 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 팔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사의 중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구분을 좀 해보죠. 일단은 연수와 척수는 이거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 반사들은요, 내 몸이 급하게 위급할 때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경로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중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채기입니다. 코에 먼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뱉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어디가 제일 가까우냐? 대뇌는 엄청 멀고요. 그리고 이제 대뇌 아래쪽에 이제 연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제일 가깝죠. 연수에서 반응을 내려서 뱉어내 해서 반응을 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밑에 있는 척수까지 내려가는 건 사실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재채기, 구토, 그죠? 아니면 눈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수가 조절해주는 반사가 되고요. 반대로 손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디예요? 그 뇌 줄기들, 척수에 몇 번 척추에 들어있는 척수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척수를 활용할 겁니다. 발에서 앞정을 밟았어요. 그럼 발에서는 꼬리뼈에 가까운 곳에 있는 척수에서 명령을 내리겠죠. 아래에서 일어나는 무릎 반사 또는 회피 반사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척수를 중추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중추를 사용하려고 하는 효율적인 어떤 경로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외워주세요. 중간에 얘는 동공반사를 관장합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응급실에 왔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후레쉬로 눈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동공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보통 빛이 강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동공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야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관장하는 이것을 중추가 중간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확인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중간내가 활동을 하느냐 또는 죽었느냐 그것을 이제 활용하려고 이 동공반사를 합니다. 동공반사는 항상 중추가 중간내다라는 건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의 예시는 사실 외우기 쉽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어쨌든 이 중간 무조건 반사의 장점은 굉장히 빠르다. 이게 장점이 되고요. 빠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된다. 이겁니다. 일단 활동 정리하기 좀 볼까요? 그림 4-19를 참고해서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반응 경로를 채워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컵에다가 물을 따르려고 하는 보도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애기들은 이렇게 물 제대로 못 따르는 거 아세요? 애기들은 자꾸 흘립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절대로 흘리지 않죠. 어쨌든 간에 내가 눈으로 보면서 내 손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렇죠? 눈을 통해서 시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대뇌를 통해서. 근데 이제 대뇌에서 내려오는 길에 뭐가 있어요? 척수가 있으니까요. 척수를 통과하는 통로예요. 그렇죠? 반응의 통로. 이고 그리고 운동신경을 통해 손의 근육을 움직여주는 거죠. 자, 무조건 반사입니다. 이번에 뜨거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요. 자극, 감각기, 피부 감각 신경 가장 가까운 곳은 척수겠죠. 척수에서 바로 손을 떼라 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손을 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림 요거로 볼까요? 척수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피부 감각이 들어와서 요 경우가 요 빨간색은 여기 파란색은 요겁니다. 그렇죠? 빨간색의 경우에는 바로 피부를 통해서 척수에서 그대로 근육으로 인출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의식적인 반응은 어때요? 시각이 들어와서 눈이 보통 여기 있으니까 눈에서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를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척수를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손을 움직이는 근육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확실히 여기가 경로가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느리고 여기고 빠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반사는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는 고무망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느낌의 도구들을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무릎을 보면요. 무릎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살이 좀 있는 부분. 여기는 이제 무릎뼈 슬개고 있는 데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가격을 하시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무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무릎 반사, 대표적인 척수 반사라는 거죠. 일단 정리하게 볼까요? 고무망치로 무릎을 두드리면 어떤 자극의 경로가 될까요? 자극. 피부를 지금 두드렸으니까요. 피부 감각 신경, 척수가 중추가 되고 그리고 운동신경을 통해 근육 다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엉덩이 충분히 들어가서 책상에 올라가셔서 다리에 힘이 안 가져야 돼요. 다리가 대롱대롱 힘없는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되고 안 되지 않아요. 안 되는 이유는 그 무릎이 약간 살이 좀 많거나 해서 내가 그 어디를 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안 될 뿐 다 됩니다. 자, 어쨌든 의식적인 반응과 무릎 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무릎 반사는 대뇌 조절을 받지 않는다. 이게 제 첫 번째 특징이죠. 그리고 빠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성이 될 것 같네요.
3번 발표하기는 뭐 2번은 쓰지 말고 1번만 쓰면 이러한 차이는 아까 그 차이 있었죠?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하게 할게요.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 뇌가 아닙니다. 대뇌, 뇌의 일부분이에요. 자,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음 반응의 중추 각각 해볼까요? 재채기,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급한 반응이에요. 지금 뱉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연수. 밝은 곳으로 가자, 동공이 작아져. 이게 대표적인 동공반사죠. 동공반사는 중간뇌라고 따로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가시에 찔렸을 때 이거 회피반사죠. 손을 쳤다. 손하고 제일 가까운 중추는 척수입니다. 척수 반응, 반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응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반응의 경로를 직접 써보시는 것, 그게 좀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주제를 바꿔서 호르몬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